70세 박미경 할머니는 상전 노릇하는 아들과 며느리 행동에 살면서 처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습니다. 박 씨의 아들 윤수는 짜리몽땅한 키에 감자 같은 얼굴을 가진 흔히 말하는 추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 눈에는 참 듬직하고 좋은데 여자들이 좋아해 줄지 모르겠네. 그런 박 씨의 고민에 화답이라도 하듯 윤수는 40이 될 때까지 노총각 신세였지만 어찌어찌 노력을 하여 며느리 지선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지선의 태도가 며느리치고는 영 싹싹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 요즘 신세대들은 명절 제사 같은 건 굳이 지키지 않는 거 말 안 해도 아시죠? 조상 덕 제대로 본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시간에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며느리의 그런 행동은 아들 윤수의 못남 때문이었습니다. 40이 다 되어 자기랑 마찬가지로 노처녀였던 지선을 만난 거였음에도 박 씨의 아들 윤수는 혹여나 지선이 자신을 떠나기라도 할까봐 전전긍긍이었죠. 아들이 그렇게 쩔쩔매니 어머니인 박 씨에게도 며느리가 기고만장한 거였습니다. 아참, 그리고 말인데요, 어머니. 제가 반찬을 잘 못하는 편인데 김치 같은 건 어머니께서 매번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박 씨는 며느리 지선의 주제를 모르는 요구에 솔직히 기가 찼지만 그래도 우리 못난 아들을 저렇게 데리고 살아주는 게 어딘가 싶어 어지간한 것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래, 김치 같은 건 얼마든지 내가 보내주고 말고. 하지만 박 씨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어떻게 며느리 뒤치다꺼리를 다 해. 그냥 반찬 가게에 시키고 말지. 박 씨는 며느리가 김치를 요청할 때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반찬 가게에 김치 주문을 넣었고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는 신나게 박 씨가 택배로 보내는 김치를 받아 먹었습니다. 역시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뭔가 집에서 하는 것 같지 않게 정갈하다고 하나요? 그러니? 지선이 네 입에 잘 맞다니 다행이다. 앞으로도 우리 윤수 잘 좀 부탁한다. 그렇게 며느리에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은 박 씨였지만 불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 윤수가 며느리 지선이에게 너무 꽉 잡혀 있었거든요. 엄마, 지선이가 그러는데 이번 명절에는 지선이네 친정부터 가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엄마, 지선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보내준 영양제 저한테 맞는 게 아니래요. 마음만 받을게요. 아참, 그리고 엄마, 지선이가 그러는데 그놈의 지선이, 지선이, 지선이. 박 씨는 아들이 며느리의 이름을 부를 때면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여자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니, 사지 멀쩡한 놈이 왜 저렇게 여자한테 꼼짝을 못해? 아닌 게 아니라 윤수는 정말로 지선이의 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밥은 오빠가 알아서 차려 먹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빨래랑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잊지 말고. 다 기억하고 있어. 걱정하지 말고 푹 쉬어. 박 씨가 어쩌다 아들네 집에 놀러 갔을 때 본 광경이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 정도라면 평소에는 어느 정도일지 쉽게 상상할 수 있었죠. 하도 아들이 잡혀 사는 것 같길래 어느 날은 박 씨가 아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윤수야, 너 정말 괜찮니? 뭐가요? 아니, 네 와이프랑 관계 말이야. 원래 결혼 관계라는 게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맞추기만 하면 지치는 법인데. 너도 힘들지 않나 싶어서. 저요? 전 그냥 윤수는 말을 어물거리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그래도 지선이가 여러모로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박 씨는 할 말이 많았지만 아들이 스스로 행복하다는데 뭐라고 하겠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그 내버려 둠이 나중에 박 씨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지선이의 갑질이 아들을 넘어서 박 씨에게까지 닥쳐왔거든요.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로 주문하시겠어요? 박 씨에게는 간단한 소일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구청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는 거였죠. 비록 늦은 나이이긴 하지만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커피 교육을 받은 정식 바리스타였습니다. 그 덕분에 구청 카페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런 박 씨를 며느리가 이용할 줄이야. 어머니, 저 왔어요. 아, 지선이 왔니? 지선이는 이따금 박 씨가 일하는 구청 카페까지 출몰했습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에다가 구청하고 엮일 일도 없었음에도 굳이 오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어떤 커피로 줄까? 아, 전 항상 먹던 캐러멜 마끼아또로요. 그래,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주렴. 바로 공짜 커피. 지선이는 박 씨에게 공짜 커피 한 잔을 얻어먹기 위해 굳이 이곳으로 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와서 커피를 얻어먹었죠. 그러면서 또 앉아있는 건 어찌나 오래 앉아있는지. 애초에 카페 자체가 박 씨의 가게도 아니고 박 씨는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일 뿐이라서 여간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죠. 아이고, 제가 또 저렇게 하루 종일 죽치고 있으면 나만 힘든데. 처음 몇 번은 카페 사장도 그냥 웃으면서 며느리가 왔어요? 이야,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하는 곳도 직접 오고 흔치 않은 일이네요. 부러워요. 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점차 공짜 커피를 먹는 주제에 자리까지 점거하는 빈도가 늘어나자 오늘도 또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네요. 나 참 저렇게 뻔뻔한 며느리는 처음 보네요. 돈도 안 내면서 맨날 자리만 차지하고. 사장도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죠.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는 박 씨가 며느리 지선이가 먹는 커피 비용을 대신 결제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저희 며느리가 먹는 커피 값은 제가 대신 지불할게요. 그러시겠어요? 아니, 난 꼭 그러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생각이 짧았어요. 사장님도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죠. 박 씨가 며느리 지선의 커피 값을 대신 지불한 덕분에 사장의 눈치는 줄어들었지만 진짜 문제는 정작 지선이가 그런 박 씨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어머니, 응, 지선아. 이제 가보려고? 네, 이제 슬슬 남편 퇴근 시간이라서요. 이따 같이 치킨 먹기로 해서 먼저 가보려고요. 아, 그러니. 밥을 해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치킨을 시켜 먹기로 해서 간다고. 어이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런데요, 어머니, 오늘 커피 말이에요. 아, 설마. 지선이가 내가 계산한 걸 본 건가? 박 씨는 드디어 지선이가 염치를 좀 있게 행동하나 싶어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오늘 커피가 너무 썼어요. 다음번에 내려주실 때는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응? 그래, 알겠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경 쓰마.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수고하세요. 지선이 출입구를 지나가자마자 박 씨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아니,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뭐? 커피가 너무 써? 하! 그날 박 씨는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어이없음이 쉽게 가시질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넘기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선이는 기어이 선을 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며칠 뒤 지선이가 또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혼자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 둘이 같이 서 있었죠. 어머니, 제 친구들이에요. 인사해. 이쪽은 우리 시어머니셔. 며느리 지선이는 친구들을 박 씨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여자들은 각각 어색하게 웃으며 박 씨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사실 친구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인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박 씨의 머릿속에는 설마 자기 친구들까지 데려와 놓고는 공짜 커피를 마시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요?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어머니, 그럼 저희 커피 3잔만 부탁드릴게요. 지선이는 당연하다는 듯 커피 3잔을 주문했습니다. 그것도 제일 비싼 캐러멜 마끼아또로 말이죠. 그러고는 마치 제 집 안방이라도 되는 듯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 안쪽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어이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지선아, 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선이는 뒤돌아보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지선의 얼굴을 보니 박 씨는 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산은 정말 안 할 생각이니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 아니다. 어서 들어가렴. 결국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지선이 친구 중 한 명이 지선의 팔을 톡톡 치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선아, 여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까 우리 계산 안 한 거 같은데? 커피를 만들던 박 씨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그나마 친구들은 염치가 있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선이는 별걸 다 묻는다는 듯 친구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여기 우리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카페야. 나도 맨날 여기 와서 공짜로 커피 마시는걸? 아니, 그래도 우리 셋이 먹으면 커피 값도 어느 정도 나올 텐데. 에이, 뭘 그런 거 가지고. 커피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다고. 지선의 당당한 말에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말을 고스란히 다 듣고 말았습니다. 커피를 만들다가 손이 덜덜 떨리는 걸 간신히 참았죠.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 있죠. 아니, 그동안 나는 며느리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커피값을 묵묵히 냈던 건데. 정작 지선이 저것은 그걸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거야? 커피가 비싸봤자 얼마나 하냐니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박 씨의 희생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였죠. 아무리 공짜 커피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남들은 다 돈 내고 사 먹는 커피를 시어머니 팔아서 공짜로 마시는 게 뭐 자랑이라고 저렇게 떠벌리는 건지 정말이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박 씨는 애써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캐러멜 마끼아또 3잔을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쟁반에 받쳐 들고 지선이 있는 테이블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 있죠. 자, 커피 나왔습니다. 박 씨는 최대한 억눌린 감정을 숨기며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또 가관인 것은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그나마 감사 인사라도 하는 친구들과 달리 지선은 이런 방구도 없이 커피를 들고 들이켜 마시기부터 했다는 거였죠. 며느리의 꼴 사나운 모습에 박 씨는 아, 애가 원래 이 정도였나? 원래 이렇게 수준이 떨어졌던 건가? 하고 속으로 조용히 혀를 찼습니다. 일단 남들 앞에서 싸울 수는 없으니 박 씨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직접 타다 주는 커피도 저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김치는? 그리고 그 밖에 내가 지금껏 해다 주던 반찬하고 온갖 배려들은? 그것들도 모두 저렇게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건가? 박 씨는 애써 불쾌한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그냥 평소처럼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죠.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지선이가 친구들과 낄낄거리면서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커피는 다 마셨는지 컵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저걸 치우지도 않고 그냥 가네. 할 말은 많았지만 일단은 지선이가 얼른 떠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지선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기 카페 안에 회의실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회의실? 갑자기? 박 씨는 순간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유리 칸막이 회의실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리 예약해서 사용하곤 했죠. 무엇보다 그런 회의실은 커피값을 정당하게 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박 씨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짜로 커피를 먹는 지선이가 회의실까지 쓴다는 말은 퍽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의실은 왜? 아, 저희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이번 주말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는데 마땅히 모일 데가 없어서요. 여기 카페 회의실이 딱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지선이 말뜻은 자기 친구들 단체로 데려와서 카페 회의실에서 죽치고 앉아있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이제 공짜 커피도 모자라서 이제는 회의실까지 공짜로 빌려달라는 거였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니, 지선아. 박 씨의 머리가 다시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참았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지선아, 원래는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박 씨는 일부러 상냥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의 친구들이 그런 박 씨와 지선을 번갈아 멀뚱멀뚱 보았죠. 지선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좀 부담스럽구나. 부담스럽다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지선이 네가 나 일하는 데까지 찾아와 주는 건 정말 고맙고 기뻐. 그런데 이렇게 매번 공짜로 커피를 마시는 건 좀 그렇잖아. 게다가 오늘은 친구들까지 데려오고. 그래, 오늘까지도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회의실이라니? 그렇담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겠다는 소리인데 무전 취식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박 씨는 더듬거리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 써서 골랐죠. 하지만 그런 박 씨의 배려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전 취식이라고요? 지금 저한테 무전 취식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지선이는 무전취식이라는 단어에 버럭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개지더니 눈에서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처럼 눈물이 글썽거렸죠. 아니, 무전취식이지 그럼 뭐라고 해야 하나요? 공짜로 먹는 걸 공짜로 먹는다고 말한 건데 저렇게까지 발끈할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 무전 취식은 그냥 말을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네가 한 게 무전 취식이 맞긴 하잖니? 박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더 이상 박 씨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는 듯 했습니다. 제가 언제 무전 취식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카페에 온 것뿐이에요. 어머니 심심하실까봐 일부러 찾아와 드린 건데 저를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지선이는 목소리를 높여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밖으로 쌩 하고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눈치만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박 씨는 멍하니 서서 지선이가 사라진 카페 문만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아니, 화낼 사람은 난데 왜 자기가 더 열을 내고 난리야? 그 와중에 진짜 커피값은 끝까지 안 내고 가네? 박 씨는 어이없어하며 카페
카페 일을 마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만남도 있었죠. 미경아, 익숙한 목소리가 박 씨를 불러 세웠습니다. 누군가 싶어 돌아보니 뜻밖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 너 정희 맞니? 박 씨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고등학교 동창 김정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로 집에도 자주 놀러 갈 정도로 가까웠던 친구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기고 얼굴 볼 일도 없었던 터라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 미경아. 맞아, 나 정희. 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세련된 옷차림에 얼굴도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정희야, 어떻게 된 거야?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박 씨는 정희의 손을 잡고 반가움과 궁금함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은 일은 무슨? 나 이혼했잖아. 벌써 5년도 더 됐네. 자식들도 여전히 속 썩이고 있어서 머리도 아픈걸. 어머, 정말? 나는 전혀 몰랐네. 미안하다. 괜히 물어봤나 봐. 아니야,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뭘. 오히려 지금은 홀가분하고 좋아. 정희의 말에 박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혼하고 홀가분하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자식 문제며 경제적인 문제며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얼마나 많을 텐데 오히려 좋다고 하다니. 정희야, 농담이지? 혼자 얼마나 힘들 텐데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그래. 아니야, 미경아. 진짜라니까. 처음에는 물론 힘들었지. 이혼 소송에 재산 분할에 애들 문제까지. 정신없이 시간이 갔어.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하고 말이야.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을 싹 비웠어. 애들한테도 더 이상 기대 안 하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살기로 한 거지.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얼굴도 좋아졌다는 말 나도 요즘 자주 들어. 정희의 이야기에 박 씨는 멍하니 정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희의 얼굴은 정말로 편안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힘든 일을 겪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정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별로 대단한 것도 없어. 그냥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로 한 것뿐이야. 남편, 자식 다 좋지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희는 싱긋 웃으며 자신이 곧 여행을 떠날 거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본 여행? 정희 너 여행도 다니고 그래? 박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화려한 벚꽃과 온천이 상상만 해도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죠. 정희는 신이 나서 여행 일정과 준비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너도 나랑 같이 갈래? 오랜만에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얼마나 좋겠어? 정희의 말에 박 씨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행 정말 가고 싶었어요.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딘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박 씨는 자신의 옷차림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커피 가루가 잔뜩 묻은 앞치마에 땀에 젖은 카페 유니폼. 게다가 아들 윤수 걱정에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한 처지에 해외여행은 정말이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됐어, 정희야. 너나 재밌게 잘 다녀와. 박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하자 정희는 그런 박 씨의 표정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아, 너도 너무 그렇게 살지 마. 가끔은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할 때도 있는 거야. 여행 꼭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잖아. 마음만 먹으면 너도 충분히 갈 수 있어. 정희의 따뜻한 말에 박 씨는 그저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그러고도 조금 더 남아 박 씨와 환담을 나누고 이후에 카페를 떠났습니다. 정희가 떠난 자리에 왠지 모를 씁쓸함과 아쉬움이 오랫동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카페에서 진이 다 빠진 탓인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꼼짝도 하기 싫었죠. 눈을 감고 잠시 쉬고 있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아들 윤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대체 오늘 지선이랑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화기 너머로 잔뜩 화가 난 윤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전화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입을 열었죠. 무슨 일이 있었냐니?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러냐니요? 지선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오늘 카페에서 엄마가 지선이한테 무전 취식했다고 막 뭐라고 했다면서요? 기가 막혔습니다. 무전 취식은 사실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인데 되려 아들이 화를 내다니. 박 씨는 차분하게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지선이가 공짜 커피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뻔뻔하게 행동했던 일, 그리고 회의실까지 공짜로 빌려달라고 했던 일까지 조목조목 짚어서 이야기했죠. 하지만 윤수의 반응은 전혀 박 씨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아니,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무전 취식이 뭐예요? 무전 취식이. 그깟 커피 몇 잔 값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몰아세워야겠어요? 게다가 하필이면 친구들 앞에서. 지선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지금 나랑 말도 제대로 안 하려고 그래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박 씨의 마음은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자기 엄마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지금 너는 엄마한테 화내는 거니? 네 와이프의 그 거지 같은 뻔뻔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생각도 안 하겠다는 거지? 아니, 엄마는 왜 또 흥분하고 그래요? 나는 지금 엄마 때문에 우리 부부 사이가 깨질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선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애인데 엄마 때문에 삐쳐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요? 엄마, 일단 지선이한테 사과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뭐든 풀릴 것 같으니까요. 결국 또 자기 걱정이었구나. 어쩌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한심할까. 박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됐다. 윤수야, 나는 절대 사과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라. 네 와이프랑 너랑 이혼을 하든 구슬하든 난 신경 쓰기도 싫으니까. 너도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마. 엄마, 윤수의 다급한 외침을 무시하고 박 씨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끊어진 통화음만이 차가운 밤 공기 속을 울렸죠.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더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한심한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었다니? 그 후로 며느리 지선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들 윤수로부터는 어쩌다 연락이 왔지만 그마저도 지선이한테 사과해달라는 징징댐 뿐이었죠. 그러던 기류가 바뀐 것은 몇 달 후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무렵 뜻밖에도 지선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거든요. 어머니, 이번 설 명절에 어머니 댁부터 먼저 들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연락에 박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는 시댁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던 며느리가 어쩐 일로 시댁 방문을 자청하는 건지 의아했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박 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에 며느리의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했던 말. 그리고 그 즈음이
며느리에게 보내주던 김치가 거의 다 떨어졌을 시점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설마 김치 때문에? 아니겠지.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 정도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겠어? 터무니없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지만 왠지 모르게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렇지 않아도 매일 전화로 징징거리는 아들 윤수에게 연락을 하여 슬쩍 떠봤습니다. 윤수야, 지선이 요즘 혹시 김치 얘기 안 하니?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지선이가 요즘 어머니 김치를 너무 먹고 싶다고 나한테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몰라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요. 이참에 지선이한테 사과할 때 됐다, 끊는다.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박 씨는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김치 때문이었다니. 고작 김치 때문에 그동안 단절하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거지 근성에 혐오감이 치밀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지? 박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명절에 오겠다며 통보를 했고 아들인 윤수는 자기 와이프에게 꽉 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 이대로 또다시 며느리에게 휘둘려야 하는 걸까 싶던 찰나 박 씨의 머릿속에 정의가 했던 말이 스쳤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잖아.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의의 말을 되새기던 박 씨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이제라도 내 행복을 찾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망설일 필요가 뭐가 있어? 바로 움직여야지. 박 씨는 결연한 표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일본 패키지 여행이라고 검색어를 입력하고 가장 먼저 눈에 띈 교토 오사카 3박 4일 여행 상품을 클릭했죠. 화려한 벚꽃 사진과 맛있는 음식 사진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 같은 늙은이 혼자서 무슨 해외여행이야 라며 지레 포기했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해. 박 씨는 망설임 없이 여행 상품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 날짜는 일부러 며느리와 아들이 오겠다고 한 바로 그 명절날 아침으로 설정했죠.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쓰는 큰돈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도 같았지만 막상 카드 결제를 마치고 나니 이상하게도 허무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걸까?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투자를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라는 것을요. 앞으로는 둘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박 씨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어머니표 김치를 담은 것처럼 보이는 텅 빈 김치통 몇 개를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쌓아두었죠. 그리고는 며느리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상냥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지선아, 잘 잤니? 이제 곧 출발하겠네. 네, 어머니.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어머니 댁에는 점심때쯤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조심히 오렴. 아, 그리고 지선아. 언제 말할까 싶었는데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고. 생각해보니 네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것도 있더라고. 내가 어른이 돼서 너무 속 좁게 해왔던 게 아닌가 싶어서 말이야. 박 씨의 사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지 지선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하고 감사해요. 죄송은 무슨. 무튼 간에 나의 심심한 사과와 진심이 담긴 선물이 내 집 앞에 놓여 있단다.
그것부터 차에 싣고 집으로 들어오렴. 그럼 이따 보자. 박 씨가 마지막까지 다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리 싸놓은 여행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에서 내렸죠. 바깥에는 환한 햇빛이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퍽 망설여졌습니다. 뭘 망설이는 거야. 나아가야 해. 저기로 나가야만 내 인생을 오롯이 살 수 있는 거라고. 박 씨는 스스로를 독려하며 꿋꿋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박 씨가 아들 며느리의 전화를 받은 건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였습니다. 잔뜩 당황한 듯한 아들 윤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엄마, 응, 아들. 왜 그러니? 왜 그러냐뇨. 도대체 어디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문도 안 열어주시고. 게다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씀하신 지선이랑 화해 선물 김치통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던데요? 아, 그거. 제대로 된 거 맞다. 네? 뭐라고요? 멍청하게 되묻는 아들 윤수에게 박 씨가 호쾌하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되어 있는 거 맞다고. 원래부터 너희들한테는 김치는커녕 고춧가루 하나도 줄 생각이 없었으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윤수가 뭐라고 하더니 이내 며느리 지선이가 전화를 빼서 들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미안하시다더니 이게 어머니식 사과예요? 너는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한 거니?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거니? 뭐라고요? 박 씨는 지선이 한심하다는 듯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애초부터 난 너희들이랑 화해할 생각 자체가 없었어. 솔직히 너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했으면 희생했지.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니? 맨날 나한테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징징대기나 하고. 나는 이제 너희같이 덩치만 큰 바보들 뒤치다꺼리 할 생각 없다. 어머니, 시끄러워. 나 귀 안 먹었다. 그리고 지선이 넌 특히 정신 좀 차려라. 그 나이 먹고서도 어떻게 된 게 거지 근성이 그리 심한 건지. 노처녀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응, 다 했다. 그래서 이만 끊는다. 박 씨는 깔끔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며 박 씨가 미소 짓자 앞에서 운전을 하던 기사님이 덩달아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아주 속이 시원하신 모양입니다. 기사님의 말에 박 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속이 다 시원하네요. 설레는 마음으로 도착한 일본. 박 씨는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패키지 여행이라 혹시나 바가지 요금을 씌우거나 불친절한 업체는 아닐까 걱정했던 것도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여행사는 일정 내내 친절했고 숙소와 식사도 훌륭했죠. 덕분에 박 씨는 오랜만에 근심 걱정 없이 여행 자체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오길 정말 잘했어. 세상에 이런 별천지가 있다니. 하지만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며느리와 아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현실이 떠올랐죠. 돌아가면 또다시 며느리의 갑질이 시작될 텐데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들 녀석이 또 징징거리면 이번에는 어떻게 쫓아내야 하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주어진 자유시간. 박 씨는 혼자 오사카 시내를 거닐다가 작은 초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습니다. 혼자 테이블에 앉아 초밥을 주문하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 풍경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여전히 머릿속은 돌아갈 한국에서의 며느리와 아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또다시 예전처럼 괴로운 나날들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 고민이 자꾸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초밥 나왔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함께 주인이 초밥을 테이블에 내놓았습니다. 싱싱한 생선과 윤기가 흐르는 밥알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그런데 주인의 한국어가 박 씨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죠. 어머, 사장님, 한국말을 하실 줄 아세요? 네, 저는 제1교포입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죠? 주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뜻밖의 만남에 박 씨는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초밥을 한 입 먹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제가 한국 사람인 거는 어떻게 아셨어요? 아, 저희 가게에 한국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척 보면 보통 알게 됩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오늘 뵌 한국 손님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분이시군요. 제가요? 왜요? 젓가락 때문입니다. 젓가락? 박 씨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젓가락을 내려다봤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나무 젓가락이었죠. 주인은 그런 박 씨의 시선을 눈치채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젓가락을 쥐는 습관이나 행동이 모두 다릅니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손님께서는 유독 고민이 많아 보이시는군요. 그래 보이나요? 아닙니까? 아니요, 사실은 맞아요. 박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은 잠시 말없이 박 씨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가라.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네? 제가 좋아하는 안토니오 이노키 씨가 은퇴식에서 남긴 말입니다. 저 스스로도 고민이 많을 때 되뇌는 말이기도 하죠.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않는 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건 오로지 신, 하느님뿐이니까요.